북한이 9일 남쪽과 이어진 모든 길과 철로를 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 쭉 해오던 거지만 이걸 공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거든요. 자, 문성목 센터장께 여쭙겠습니다. 네. 자, 이걸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걸 완전히 차단하겠다, 끊겠다, 뭐 요새화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한미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콕 집어서 한미연합연습,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그러면서 결국 자위적인 조치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으로 돌리고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이 긴장을 고조시킨다 하면서 우리 여론을 나쁘게 만들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정당하다. 남측으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끊어버린다. 이걸 정당화하고 책임을 한국에게 전가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북한의 요새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올해 초부터 본격화가 됐습니다. 자, 그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 연말부터 북한은 이미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여기 지뢰를 깔기 시작했었어요.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 금년 초에 김정은이 두 국가론 얘기한 후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부터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에 지뢰 매설, 가로등을 철거했죠. 네. 그리고 4월에는 휴전선 초소와 대전차 방벽 구조물을 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5월부터는 동해선, 경해선 철로 사실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깔은 겁니다. 그렇죠. 차관으로. 우리 돈이죠. 예, 그걸 다 걷어내는 그런 작업. 다시 말하면 사실 그동안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차곡차곡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렇게 한 것은 결국 김정은이 엊그저께 국방종합대 가서 얘기한 이 남북 간의 이 지금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물리적으로 보여주고 남북 간의 관계를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과시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런 작업하다가 그 더울 때 뭐 막 터져서 사상자 나고 그럼요. 먹을 거 없어서 뭐 이탈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북한은 개성공단을 아예 이참에 군사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사실인가요? 사실 개성공단이요, 일본 국도상이거든요. 일본 국도는 6.25 전쟁 당시의 주공전선이었습니다. 그 T-30 전차 내려오던 그렇습니다. 길. 네. 그리고요, 그 개성공단 그 입지를 우리가 협의할 때 북한 측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군 부대들이 있는데 그 부대를 옮기겠다. 옮겨서 공단 부지를 조성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 그 위치는 남침의 최단 거리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요새화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보면 결국 그 육로상 철도 도로 그 개성공단이 있는 그 지역에 군 부대를 배치하고 장벽을 쌓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중요한 그런 무기들을 갖다 놓기 위한 그런 명분 네.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데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럼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의 자산은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그렇죠. 우리 정부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북한을 향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길도 끊는 북한이 그거 돌려주겠나 하는 생각들은 저나 시청자 여러분이나 똑같으실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요새화 작업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국감에서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의 국회 보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벽을 세우는 것은 내가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이번에 그 모든 조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가 고립되고 차단하기 위한 고립선을 세우는 것이다. 또 내부의 인원이 외부로서의 유출을 탈출이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의도적이로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미국에게만 관련 작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왜 그러죠? 이제 북한이 전화통지문을 청참모부 보도문을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요새화 작업 과정에
폭음이 들릴 것이다. 아. 그래서 오해를 방지하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통보한 주체는 유엔사입니다. 근데 유엔사인데 보도문에는 미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북한이 유엔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사실 오해와 충돌 방지를 하려면 미군하고 충돌합니까? 한국군하고 충돌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군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미 이 모든 통신선이 있는데 이걸 차단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과는 대화도 안 하고 접촉도 안 하겠다. 이른바 통미봉남이죠. 네, 그리고 미국에게 통보함으로써 한미 갈라치기 이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네. 김정은은 이렇게 뒤에서는 전쟁을 착착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로는요. 남측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이중 플레이로밖에 볼 수 없는데 목적이 뭡니까? 뭐 아시죠? 그 북한의 대남 전술이 화전 양면 전술이다. 화전 양면이다. 예, 이중 전략이다고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이 끼친다,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저렇게 했는데. 얘기하면 그냥 완전 갈라서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말, 행동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240mm 방사포 검수 사격을 또 직후에 했어요. 그렇죠. 그 사거리 60km입니다. 어디를 공격하기 위한 겁니까? 서울에서 개성에서 쏘면 서울이죠. 수도권 240mm 방사포는 장수정포, 서울 불바다를 위한 수단입니다. 다연장포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북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한국을 공격할 의사도 없는데 왜 한국은 연합연습을 하고 전략자산을 가져오고 우리를 자극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냐.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호전주의자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협박을 하고 김정은이 이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고 그리고 서울도 핵 관역이다. 영토를 평정하겠다. 초토화하겠다. 네. 위협을 하니까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니까 네네. 연합연습, 한미 확장 억제를 강조하는 것인데 완전히 적반하장식 기만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동감입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국방종합대라는 곳을 방문한 날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쉽게 말해 불참한 거예요. 중요한 회의인데. 그러면서 통일지우기니 영토조항 개정이니 내용을 안 밝히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리무중인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사실은 뭐 유명무실한 기구입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국회라고는 그냥 하지만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요 우리 헌법 개정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헌법 개정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토 지우기 또는 통일, 동족, 화해 지우기는요 사실은 선대의 업적을 지우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북한 주민들이요 희망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과 통일하는 겁니다. 근데 통일 지우기 통일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리면 네.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실은 북한이 우리 6.25 남침할 때도 조국 해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 강령 전문에 통일, 적화 통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는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수정했다고 북한이 발표했거든요.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밝히면 입게 될 여러 가지 이 문제들. 부메랑 효과. 예, 이런 네. 것 때문에 밝히는 것을 지금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쪽에 무게를 좀 싣고 싶습니다. 네. 통일을 안 한다고 하면 민심 위반이 심각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군요. 김정은이 이렇게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통미봉남, 미국과는 통하고 남쪽을 봉쇄한다는 그 전략이고 다음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직접 상대하겠다 이런 의도를 내비친 거 아닌가요? 아마 김정은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과거에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소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군은
군사 주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모두 미국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북한이 한미를 이간하고 네. 한국과 미국을 떼놓으면 미국이 한국에 개입하지 않으면 북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로 한국과 맞짱떠서 북한이 원하는 적화, 무력 적화 통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지금도 김정은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끝으로 짧게요. 네. 수해로 위반된 민심을 아직 김정은이 다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해가 있지만 김정은이 그걸 빨리 지금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복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김정은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도 외부 발표, 내부 발표를 굉장히 유의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홍종선 선임기자, 문성묵 센터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